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49분, 약 20분 전에 장마감을 했으니까요. 또 오늘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요. 물론 이제 업무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어제 그 장마감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장마감 멘트로 대체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루틴이 되셔가지고, 데일리 루틴이 되셔가지고, 제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요, 어제 좀 불가피하게, 그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또 빠짐없이 매일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항상 그 총평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냥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라면은 이 정도면 지지라인 적중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는 제가 이제 옵션 만기일과 삼성전자 수급선 회복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그 동시만기일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난주에 또 적중을 해서 지난주에 어쨌거나 우리 코스피가 2800선, 2810선 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저런 정황과 주봉 분석, 코스피 주봉 분석에 의해서 지수가 치고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좀 그 일정 폭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지라인으로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50선 아니면 2740선 둘 중에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그 이틀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이틀 전에 코스피가 먼저 2750선을 터치를 하고 어제부터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루 늦게 그 전망을 드렸었죠. 830선 정도가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코스닥의 딜레마라는 그런 소주제와 함께 그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코스닥 830선을 터치하고, 그러니까 830선이라는 것이 딱 그 830을 얘기하진 않고요. 830 중반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정도라면 이번에도 역시 지지라인에 대해서 적중하는 그런 미리 뒷북이 아닌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드리는 그 분석이 적중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한국 증시가 이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배경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무리 이제 한국 증시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폭 조정 모드가 나왔었고, 반도체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도 한 3, 4일 정도 상당히 깊은 조정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로 해서 한 13% 정도까지도 급락을 했었으니까 상당폭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엔비디아도 또 한 5% 정도 급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제가 예상드렸던 이 정도 이 정도라면 지지 라인 분석에 적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파이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부분은 기술주가 차지를 하고 있고, 한 부분은 블루칩이 차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뭐 기술주하고 결국 블루칩들의 더하기에 의해서 미국 증시의 그 파이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이 기술주 안에서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AI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있겠고, 블루칩 안에서도 어떤 뭐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또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이 기술주와 블루칩 이 두 개의 그 카테고리가 합해져서 미국 증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일련의 흐름은 기술주가 최근에 이제 급락 그 조정하던 중에는 블루칩이 상당폭 강하게 반등 또는 확장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어제 이제 기술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급하게 반등하는 가운데는 또 블루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두 카테고리가 동시에 강하게 나오면 미국 증시가 이제 더 강하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 그 기술주 vs, 제가 vs라는 versus라고 하잖아요, 영어로요. 그 vs라는 그 표현을 자주 이제 그 멘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주하고 블루칩이 기술주가 상승하는 날은 블루칩이 조정, 블루칩이 반등하는 날은 기술주가 조정,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기술주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테고요. 엔비디아의 그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뭐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가 급반등하니까요. 또는 이제 그 다우 운송이라든지 다우 지수 중에 블루칩의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또 이런 종목들이 강한 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주와 블루칩이 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서로 교차적인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한국 증시도 굉장히 지금 차별적인 장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차별적인 장세에 맞춰서 오늘은 기술주의 밸류체인 종목들 매매하고, 내일은 블루칩의 그 밸류체인 종목들을 매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신가요? 1분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신가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다 같이 올라가 주는 날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교차적으로 등락이 교차가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결국 한국 증시는 좀 그 일일일비 하는 일희일비 죄송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그 우리 그 장세를 바라보는 그 마인드나 태도보다는 지금 장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지지라인이 인정이 된다라면 이제 그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은 지지라인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시장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단기 흐름, 일희일비하는 단기 흐름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숲을 좀 보는, 지금 현재 그 종목들이 좀 차별성이 나타나는 그런 나무의 모양들이 그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무보다는 지금은 좀 숲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지지라인이 적중을 했으니까 또 이제 일정폭 반등, 뭐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2810선 그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2800 그 마디 지수에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폭 반등하는 그런 또
반등이 전개되는 시장을 며칠 좀 예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좀 시세가 확장을 먼저 주는 종목이 있으면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의 종목의 그 차별을 다 따라가 다 발빠르게 다 내가 그거를 따라 추종을 해서 나는 모든 종목을 수익 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텝이 코일 수 있으니까 조금 수불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더 이제 많이 연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오전에는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하락 반전되기도 하고 그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의 연동성을 많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경기 부분을 버텨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3천선이 이탈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중국 증시, 상해 증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증시가 한때가 뭐 한 두 달 전에 3,174까지 이렇게 강했는데 3,100이 붕괴되니까 경기선이 붕괴가 됐고 지금 뭐 3,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2,900 오늘 장중 저점이 2,933까지 뭐 며칠 전에 3,000선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힘없이 붕괴가 되더니 오늘 뭐 2,900선도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중국 증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가 3천선을 회복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 장마감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중국 시장은 아직 그 장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지금 사실 이 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실시간 차트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오후 들어서 이렇게 그 중국 증시가 2,970선을 회복을 하면서 2,970선 아까 아침에 여기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근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고점이 지금 2,970선까지 76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니까 잘하면 이번 주에 뭐 목금 남았으니까 3천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 중국도 어느 정도 그 지지를 어떤 경기 면에서 경기의 면에서 우리 쪽하고 또 연동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으니까 특히 코스닥들 같은 경우에 인프라 관련 종목들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중국 증시가 3천선을 이제 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의 모양을 오후에 만들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동안 또 당분간 반등 모드를 염두에 두고 한국 증시요 반등 모드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미국과 중국까지 피처링을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제가 개장 전 그 커뮤니티 코멘트에서 오늘 어떤 특징 테마로서 K푸드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특징 테마 K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처링은 두 종목을 가지고 피처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삼양식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샘표식품 이렇게 가지고 좀 오늘 피처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여기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차트요. 차트 굉장히 부럽죠? 모양을 보시니까. 자, 이게 삼양식품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양식품이 한 10만 원 초반대에 있었어요.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0만 원 초반대에 있었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20만 원대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때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0% 상승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제가 1월 1일 날 우리 스탁119 유튜브 그 김승미 채널하고 처음 같이 콜라보로 할 때 제가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제 잠깐 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라면 라면 외국에서 K라면이 잘 팔린다 이거 이 내용을 말하면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그 삼양의 그 라면들이 외국에서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20만 원대 정도, 20만 원 정도 주가가 있는 상태였죠. 올해 1월 달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평균적으로 10만 원대 초반이었다고 하면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는 20만 원 전후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뭐 6월 달이니까 6월까지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10만 원대 있던 거가 70만 원대니까 뭐 한 7배가 오른 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기도 하겠죠. 부럽기도 하고 내 종목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양식품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삼양식품 주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심으로써 본인들 종목들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마인드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나타났지만 분명히 삼양식품도 아까 10만 원대 작년까지 10만 원대 그 초반의 주가에서 상당 기간 어떻게 보면 이 몇 년 됐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매집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만 원대 작년 연말 20만 원대 20만 원대에 다다른 다음에도 올 상반기에 또 뭐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15만 원 뭐 이렇게까지 밀리는 그런 인내의 구간들, 거기에 매집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각을 하셔야 되고, 그 얘기는 뭐 단타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단타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은 본인의 수익을 수익의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못하죠. 왜냐 단타 하다 보면은 이런 수익은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복불복입니다. 이런 수익을 내려면은 단타 하시면 안 돼요. 단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파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 마인드와 주식에 대한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런 패턴의 종목이라면은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삼양식품이 이렇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식품주는 방어주의 성격이 있고 내수주의 성격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식품주라는 거는 방어주의 성격이 있고 내수주에서 이게 지금 수출주의 성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양식품이 라면이 수출이 많이 됐으니까, 식품이니까 우리 식품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음식업 이런 종목들은 방어주의 성격이고 내수주의 성격인데, 이게 정체성이 수출주로 좀 바뀌었다. 이게 이제 K-팝, 뭐 K 드라마, 뭐 K 엔터, 그다음에 K 화장품, 그다음에 K 라면, 이런 연쇄적인 그런 K 컬처의 그 순환매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 수출주로 어떤 그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 그렇다고 해서 국내 영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국내 비중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제 라면이 어느 날 갑자기 K컬처의 일환으로서 한국 라면이 특히 그 닭볶음면인가요? 불당면 그 매운 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수출이 잘 됐고, 또 이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무슨 냉동김밥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어떤 반향을 좀 일으키는 가운데 이 K푸드가 이렇게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삼양식품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삼양식품이 수출이 지금 잘 돼서 제가 보면 실적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실적면으로 보면 적정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적정가가. 기존에 20만 원 정도가 적정가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사분기 실적이 1사분기 실적이 작년 상반기 실적. 자, 1사분기, 그러니까 올해 1사분기 실적이 작년 상반기 실적하고 거의 좀 맞먹으니까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된 건 맞으니까 이걸 그럼 1사분기는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반기는 6개월이니까 두 배의 기간에서 달성해야 되는 실적이 한 번에 달성이 됐으니까 뭐 작년 주가 뭐 10만 원과 20만 원 평균 주가가 15만 원 정도가 적정가였다고 하면은 그거에 뭐 그 실적 스피드로 봤을 때 3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적정가 뭐 좋게 보면 30만 원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어떻게 70만 원까지 올라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이 주식은 지금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대주주 지분하고 대주주 지분 그다음에 국민연금일 거예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외국인 이거 이렇게 다 더하고 나면 한 시중 유통 물량은 뭐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물량은 25%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니까 소액 주주들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외국인 지분 등 제외 시 유통 물량이 25% 정도니까 소액 주주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제가 뭐 대략 계산해 보니까 뭐 한 소액 주주가 한 2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적은 거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반기에 그 매집 기간에서 많이 털렸다. 그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매매하려면 그 개인들 유통 물량 얼마 안 되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털릴 때 나는 안 털려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이 개인들이 어, 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20만 원대에서 개인들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쉽게 올라간 것도 있고 20만 원대에서 장기간에 또 몇 개월 동안의 매집 기간에서 개인들은 어, 많이 물량을 뺏기기도 했고 또 원래부터 개인들 물량 자체가 별로 없었다. 시중 유통 물량이 25%밖에 안 됐다.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삼양식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마 가능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샘표식품 제가 피처링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그 K푸드에 대해서 피처링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샘표식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샘표식품. 자, 샘표식품도 참 공교롭죠. 참 공교로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스페셜 방송에서 다루었던 종목. 제가 샘표식품 스페셜 방송,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그 박승복 회장님 편에서 제가 다루어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제가 그때 그 박승복 회장님 사모님 그 별세하셔가지고 별세하셨을 때 그 강남 일원동에 그 삼성의료원에 갔다가 그 부주금 딱 내려고 할 때 그 에피소드 있었던 거 제가 스페셜 방송에서 다루었던 그 종목이고요. 그 풍산도 그렇고 제가 다루는 종목들은 다 어떻게 사실 그 시적인 종목이 돼서 주가가 많이 탄력을 받기도 했던 의도성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의도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루어주는 종목들은 이상하리만큼 바로바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 징크스라면 징크스, 좋은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샘표식품이 최근에 또 이 K푸드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좀 이제 그 샘표식품 얘기를 차트를 가지고 좀 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자, 샘표식품. 자, 이게 샘표식품 주가인데요.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스페셜 방송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뭐 여기서 꼭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혹시라도 그 샘표가 뭐 대두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악재가 발생해서 좀 주가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주가가 또 막 올라가 버렸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샘표 식품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K푸드 테마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볶음면 그건 라면 그리고 이제 볶음면에는 아무래도 매운 소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샘표식품이 고추장, 된장, 특히 이제 된장 뭐 이런 거 그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 코리안 그 소스라고 하겠죠. 코리안 소스. 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뭐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고추장 우리나라 잼 이런 노래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불러도 될 만큼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장류의 대표 기업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이제 그게 이제 K푸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샘표도 일정 부분 해외 쪽으로 아까 그 방어주와 내수주에서 해외 수출주로의 그 어떤 정체성 변화를 모색했다라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장류들 식품 그 간장 고추장 이런 거 있죠. 된장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해외 매출이 한 10% 정도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1, 4분기에 보니까 이 그 샘표식품의 그 해외 수출액이 1, 4분기에도 많이 증가했고 2, 4분기에도 또 이제 뭐 다음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 급락 나왔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급락 나왔고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3일 연속 하락했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모 증권사에서 이날 이 샘표식품을 추천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근데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아까 한국의 우리나라 제가 고추장이 우리나라 잼이라고 했잖아. 이 소스가 이제 한국 소스가 어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 미국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그 K 화장품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막 수출이 살아나니까 그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이제 샘표의 장류들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식품들이 좀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데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선진국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도 후진국 가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백화점에서 페스츄리 같은 거 이렇게 사 먹어 보면 저도 중국을 굉장히 90년대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가지고 상해 같은 데서 그때도 상해에는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제과 이렇게 중국에서는 고급 제과겠죠. 먹어보면 그 페스츄리가 이게 정말 페스츄리인지 아니면 타이어인지 타이어를 씹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그렇게 좀 음식이 좀 수준이 많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데서 한국의 장류를 이렇게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정말 한국의 그 식품에 대해서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여기서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한국의 장류가
이제는 어떤 트렌드,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미국에서 장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다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그날 이렇게 급락하고 어제도 하락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고점 대비로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올라가기 직전하고 이제 중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서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차트 여기 너무 꼬리 길죠? 여기 꼬리 길죠? 꼬리가 이렇게 두 번이나 길었을 때는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꼬리를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이 꼬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 거래량이 이틀 연속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거래량, 샘표치고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 분명히 끌어올린 세력이 다 탈출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급락, 하락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어디서 추스려야 될지는 아직 미지수.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그 리포트를 낸 증권사의 리포트는 굉장히 잘못된 리포트다. 주식의 기본을 모르고 여기서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리포트를 맹신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도 한번 오늘 교육 차원에서 봐두시고요. 자, 그 샘표식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뭐 그 한 10% 정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실적 개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도 뭐 작년까지 물가 상승으로 제품 단가, 식품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으니까 가격이 높으니까 똑같은 양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늘어나겠죠. 단가가 비싸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 물가가 상승을 해서 단가를 높였는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예전에는 원자재가 올라가서 이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 곡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하락한다면 수익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은 올려놨는데 원자재가 하락한다면 파는 거는 가격을 인상해서 똑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반영되던 그 원자재 가격이 그 올라서 제품 가격을 올려놨더니 다시 원자재는 하락한다면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샘표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유행 아닌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 주가를 뭐 만약에 미국에서 된장 고추장을 먹는 것이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삼양식품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파스타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저쪽 이태원에 가면 외국 음식점 레스토랑들 많거든요. 멕시칸 음식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태국 이런 데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고. 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문화로 그게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특별한 날에 가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뭐 태국 음식, 멕시칸 음식 먹는 거를 문화로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중국 음식 맨날 먹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 먹잖아요. 근데 아마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음식, 뭐 김밥이든 아까 뭐 볶음면이든 뭐 이런 된장, 고추장이든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국의 음식으로서 하나의 트렌드 또는 어떤 기호식품처럼 특별한 날 또는 어떤 트렌드적인 상황에서 요즘에 많이 먹고 있는 게 사실이겠지만, 그게 그 나라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표식품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행 아닌 문화 차원으로까지 해서 어떤
주가의 급등을 그려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행하는 문화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역부족.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샘표식품은 너무 좋은 그 회사하고 좋은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만 원대 초반에서는 언제 사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 언제든 수익이 날 만한 종목, 그리고 무슨 악재 같은 게 있어서 뭐 2만 원대, 2만 5천 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당장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인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그 K푸드 이 특징 테마인 K푸드의 그 맥락에서 샘표식품을 지금 그 미국에서 조금 매출 신장이 있고, 그리고 또 샘표식품이 그 해외에 조금 주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저는 박승복 회장님하고 좀 개인 인연이 있다고 했지만 그 아들이신 그 박진선 회장님, 지금 현재 박승복 회장님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이제 사세죠, 사세. 아마 박용학 상무라는 분이 그 해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서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겠어요? 그 이제 그 폰타나라고 하거든요. 그 샘표에서 만든 브랜드 중에 폰타나라는 게 있어요. 연두하세요 이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폰타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샘표가 샘이잖아요. 샘. 그러니까 영어로 샘이 파운틴이라고 하거든요. 파운틴. 그러니까 폰타나, 파운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 폰타나가 그 외국어로 그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그러니까 샘표, 샘. 그래서 폰타나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좀 그 글로벌 식품 쪽으로 치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박용학 상무 중심으로 해서요. 근데 그 성과가 지금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유행 아닌 문화로 보기까지는 조금 그 너무 시기상조 너무 너무 그 좀 그 과해 보인다, 너무 과장되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장류나 그 간장, K 간장 이런 것들이 문화로 그렇게 정착이 된다라면은 왜 신송홀딩스 있잖아요. 여기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들잖아요. 신송홀딩스 주가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신송홀딩스도 수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제가 샘표식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업이지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그 K푸드 관련해서 보실 때요. 제가 K푸드의 역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K푸드 역사. 여러분들 K푸드 하면 뭐가 먼저 기억나시나요? 막걸리가 먼저 기억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그러니까 막걸리, 그 국순당 있었잖아요. 초코파이, 오리온, 이런 것들도 한번 그 트렌드 형성해서 러시아에서 많이 팔린다. 초코파이, 막걸리, 그때 국순당 주가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때도 그 K푸드였는데 이 막걸리 회사, 그다음 초코파이 회사 이런 회사들 주가가 지금 그때 고공주가에 머물러 있나요? 그때 붐이 일어난 이후에 주가 폭락 상태.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삼양식품도 그렇고 샘표식품도 그렇고 너무 지나친 낙관, 너무 지나친 낙관. 그 삼양식품이 혹시라도 여기 70만 원에서 무슨 100만 원 넘어간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물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20만 원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있다라면은 나는 100만 원까지 가볼 거야라고 들고 있다가 못 가고 50만 원까지 떨어지면 거기에서 팔아도 상관없겠지만, 또 혹시라도 이런 리포트들 보고 10만 원 아니 70만 원에서 새로 사시는 그런 이상한 개미들이 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샘표식품도 아까 그 리포트 때문에 고가에 물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는 그 투자를 하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특징 테마로서 K푸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조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재미있고 유익하셨습니까?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라면은요, 무엇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서 구독자들 빨리빨리 좀 늘어나게 해주셔야 저도
더 좋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더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내용들로 더 열심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